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사주 테라피 현암 김호진입니다. 내 사주는 내가 본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금 이야기, 경금과 신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과 신금은 양금과 음금의 차이인데요. 그 전에 통틀어서 경금에 대한 전체적인 금 이야기를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은요, 일단 형상이 쉽게 얘기해서 쇠, 메탈이죠. 또 단단한 바위도 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숫자는요, 사구금이죠. 하도에서 서방, 서쪽에 안쪽에 사, 바깥쪽에 구를 사구금이라고 했습니다. 이 숫자를 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냐면요. 금이 필요한 사람은 숫자는 4 또는 9가 그런 숫자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숫자를 연계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오장육부에서는 한의학에서 나오는 오장육부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오장으로는 폐, 이 허파를 뜻하죠. 그 다음에 육부는 대장을 뜻합니다. 대장 큰 창자를 뜻해요. 근데 이 대장하고 폐는요, 한의학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폐가 안 좋은 사람은 대장이 안 좋은 수도 있고요. 대장이 안 좋은 사람은 폐가 안 좋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에 냄새는 비린내입니다. 근데 이 비린내가 이 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른바 이제 폐병, 폐암 이런 병에 걸리면은요. 그 병실에 가보면 냄새가 비린내가 난다고 그럽니다. 이건 뭐 실제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그런 냄새가 나요. 즉, 폐, 기관지가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 몸에서 비린내가 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네. 자, 이번에는 색깔입니다. 금의 색깔은 흰색으로 의미하죠. 하얀색. 그래서 사주에 금 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그러냐? 자동차를 사려면 하얀 차 또는 실버, 뭐 은색이 있죠. 이런 색을 사는 게 좋습니다라고 권해주면 이미 그분이 그 하얀색이나 실버색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방향은 서쪽입니다. 동서남북에서 동쪽은 나무, 서쪽은 금이죠. 그 다음에 북쪽은 이제 까만색이 북쪽이고요. 또 빨간색이 남쪽입니다. 그리고 서쪽과 금과의 관계는 어떻게 연관질 것이냐? 사주에서 금 기운이 필요한 사람은요, 서방, 서쪽이 더 유리하다는 거죠. 서쪽으로 가면은 그 기운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 동과 서를 얘기할 때 항상 그 예를 잘 들었는데요. 이 서쪽은 서대문구고 동쪽은 동대문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유명한 대학들이 있어요. 동쪽에 있는 유명한 대학은 고려대학교, 서쪽에 있는 유명한 대학은 연세대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동이 의미하는 것은 지지에서는 인목, 호랑이를 뜻하고요. 서쪽에 의미하는 것은 유금, 닭을 의미하지만 이 동물로 치면 독수리로 보겠죠. 근데 연세대학교의 심벌 동물은 독수리고 고려대학교는 호랑이라는 것도 이런 오행의 기운이 적용된 건데요. 사실 그걸 알고 한 건 아닐 겁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기운과 일치가 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동쪽이라는 것은 동양을 뜻하고 서쪽은 서양을 뜻하는데 이 동쪽인 고려대학교는 우리나라 순수 자본이고 서방의 서쪽에 있는 연세대학교는 서양의 이 자본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학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방향도 그 오행의 기운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는 시오, 지읒, 치읒이 금의 기운입니다. 이 시읒이 이게 이 치아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소리를 이에서 나오는 소리를 이 금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이 장명도요, 한글의 장명에서도 이 발음을 적용하기 때문에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자, 냄새는 이 오각, 5가지 냄새 중에서 이 금의 기운을 후각으로 보는 거죠. 이게 왜 후각으로 보냐면, 이 오장에선 폐지 않습니까? 폐는 기관지, 즉 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후각에 배속이 되어 있다고 하죠. 자, 인체에서 이 금은 뭐냐? 딱딱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격, 기관지, 뼈, 피부도 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런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둬야 나중에 사주를 보고 응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맛은 매운맛입니다. 이 신맛이 매운맛이죠. 신맛이 매운맛. 자, 그 다음에 도형은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이 금속의 형태는 대부분 네모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각형으로 보고요. 자, 오관. 오관이라는 것은 얼굴의 5개의 관을 뜻하죠. 눈, 코, 귀, 입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금의 기운이 속하는 오관은 코입니다. 코. 왜 그러냐면 코 자체는 호흡기지 않습니까? 숨 쉬는 호흡기. 즉 오장육부의 폐와 연결되는 게 후각, 코, 이 일맥상통하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 금기운의 특징, 즉 사주에 금이 많은 사람 또는 일주가 금인 사람들의 이 특성이 뭐냐? 이런 사람의 특성은 일단은 강하다. 이 금기운은 세죠. 딱딱하죠. 딱딱하니까 그거는 강함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급한 성격. 이 경금일주나 신금일주를 가진 사람들은요, 대체로 성격이 강직하고 급하고 이런 성격이 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 금이라는 거는 단단한 거지 않습니까? 모든 과일이나 이런 그 동물, 뭐 특히 과일에서 보면은요, 이 결실, 그러니까 과일은 다 익어지면 어떻게 되면 딱딱해집니다. 그렇죠? 견과류처럼 이렇게 다 연그러지면 딱딱해지죠. 옛날에 어렸을 때 어른들이 어디 잘 연그렀나 한번 살펴보자 하고 머리를 톡톡 쳤단 말이에요. 머리가 단단해졌냐, 이게 물렁해졌냐,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단단해진다는 것은 결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실, 과일, 열매, 이런 거는 금의 기운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가을이 되면 금의 기운이 가을의 기운인데요. 가을이 되면 결실의 계절이라고 그러죠. 모든 오국백화가 단단해지기 때문에, 연그러지기 때문에 그 기운을 금기운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도끼. 이 도끼가 나무 그렇게 치는 도끼죠. 다 단단한 거죠. 이 금기운은 목을 치는 기운이죠. 금은 금극목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금기운을 제일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금이라는 기운이, 도끼가 나무를 치면 나무는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끼, 그렇게 상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죠. 또한 비금속도, 이 비금속은 뭐냐면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걸 비금속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금속은 다 금속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재물이 금인 경우, 재물이 금인 경우는, 즉 재물은 어떤 일주는 불이 되고 어떤 일주는 물이 되고 이렇게 다 변하는데, 주체는 일주를 주체라고 하는데요. 그 일주가 화인 경우는, 그 화가인 주체는 뭐냐면 병과 정이죠. 병화, 정화. 전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게 병화, 정화였었는데, 이 병정 일주인 경우가 금이 이 재물이 되는 겁니다. 즉 화극금하죠. 그러니까 주체가 극하는 것을 재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물이 금인 경우는 주체가 병이나 정화지만, 이 재물이 금인 사람은요, 현금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보면 현금을 보유하기를 좋아하고, 또 현금이 금방 상환이, 현금 순환이 빠른 그러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쪽에 투자를 한다든가, 뭐 주식을 투자한다든가, 이렇게 금융권에
재테크를 하는 경우가 많죠. 금이 돈인 경우는 그렇습니다.